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만 살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의미 없이 침상에 양쪽 팔을 묶여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사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은 안에 계신 할머니가 선생님 나 잠자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제발 약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코로 호수 넣어서 음식물을 받아서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식사를 드시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숨만 쉴 뿐이지 동물과 다름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불치병 환자들은 하루하루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며 피부 치료를 하다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 하반신이 마비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신경성 진통제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어느 분의 사연을 봤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정말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달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실시됐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존엄사와 관련해 인권을 들먹이면서 사는 게 아닌 사람들도 강제로 살려내고 범죄자들도 옹호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합리성과 상식선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살 수 없을 확률이 99%임에도 자연사할 때까지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을 꺼내는 80대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스위스로 여행을 좀 가고 싶구나. 스위스는 갑자기 왜요? 눈치 없는 큰아들이 물었지만 다른 자식들은 엄마의 선택을 진작에 눈치채고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하고 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며 집안일까지 하느라 김 씨는 눈을 뜨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김 씨의 유일한 소원은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듯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집안이라고 동생들 더 잘 돌보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남동생들의 교과서를 몰래 보며 삐뚤빼뚤하게나마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익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집을 가 이남 일녀를 낳고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당시 여인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은 시어머니께 맡아두고 동이 트기도 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틈틈이 살림을 챙겼습니다. 시집와서 어린 시동생들 옷 만들어 입히고 이틀이 멀다 하고 술상 차리는 일,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계속되는 밭일, 친정엄마가 왜 이리 무서운 집에 시집을 보내신 건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하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모든 걸 희생한 김 씨는 50세의 나이에 신부 말기 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다행히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잘 회복했습니다. 김 씨의 나이 60이 될 때까지 김 씨는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쯤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아들이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이혼해라. 아이는 내가 돌봐주마. 하며 얼마든지 좋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고 사실 결혼한다 했을 때부터 며느리 맘에 안 들었다며 아들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부 말기 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며느리는 한 번도 할머니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 작은 아들은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할머니 집에 얹혀 살던 작은 아들은 매일 소주 2병을 마시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9살 먹은 손주가 아버지 술 먹은 상을 치우는 모습마저 볼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술을 먹을 때면 엄마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이혼을 부추겨가지고 날 힘들게 만들어? 자기가 결심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후회하는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은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원망할 데가 없으니 나라도 원망해라 하며 아들의 행동을 이해해줬습니다. 이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힘에 겨웠는지 점점 막내딸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큰아들은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도 어쩐 일인지 몇 달 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일이 잘 안 되나 하며 큰아들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연락해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민정아, 잠깐 우주 좀 돌봐줬으면 좋겠구나. 막내딸은 엄마가 이혼한 오빠의 손주까지 키우는 것을 알았기에 없는 형편에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별말 없이 돈을 보내고 할머니의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뒤치다꺼리에 딸은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이번 달은 우리 살림도 빠듯해. 할머니는 내심 서운했지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오랜 투병 기간으로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하나 남은 집이 있었지만 이 집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어렵게 마련한 집으로 절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편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막내딸에게 그 이상의 돈을 보태달라 하기도 미안했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디가? 할미 잠깐 운동 좀 하고 올게. 이렇게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 모르게 매일 폐지를 주어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벌어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무슨 폐지까지 주우러 다녀?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하냐? 너네 먹여 살리려면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술도 줄이고 작은 아들은 공사 현장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작은 아들 덕에 할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맘때쯤 갑자기 큰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상대로 큰아들의 안색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할머니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원치 않게 대가족 살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주 고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찬이 알레르기 있어서 제대로 관리해줘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알았다 하며 빨래를 2번씩 하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작은 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거 지금 뭐 하는 거요? 자식 빨래는 직접 하시지. 왜 우리 엄마를 시켜요? 며느리는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아들이 화를 내자 팔짝 뛰었습니다. 뭐요? 대학도 못 나오고 노가다나 다니는 주제. 술이나 끊으세요. 작은 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뭐 당신은 대학 나와서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 며느리가 일어서서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그만하고 둘 다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혼할 때도, 큰 며느리가 갑질할 때도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던 할머니는 난생 처음 그동안 쌓여왔던 삶의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그때 할머니 손에는 약봉투와 케이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맘쯤 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체중이 크게 감소해 이상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신장이식을 받게 되면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할머니는 하루하루 사느라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대장암 말기 진단 판정을 받은 날 공교롭게도 날짜를 보니 그날은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스스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생일이면 어김없이 케이크를 사거나 전화를 했지만 자식들은 일에 치여 할머니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생일을 스스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그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 아껴 자식들, 손주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날만큼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생일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내 거예요. 오늘이 제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거든요. 집으로 귀가한 할머니에게 보여진 그 싸움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르는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분에 못 이겨 집을 나갔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학교에 있었고 막내딸에게 연락할까도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케이크에 초를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했던 케이크를 한 입 먹는 순간 할머니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그 소리를 들어주고 할머니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작은 아들이 돌아와 할머니 방에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울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초가 꽂혀 있는 케이크와 할머니의 약봉투와 검사지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할머니 앞에서 흐느끼며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병환은 악화됐지만 작은 아들과 막내딸도 자주 찾아와서 할머니를 돌봐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제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 막내딸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어떻게든 재기할 방법을 찾으며 자기의 일을 하기 바빴습니다. 큰 아들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자기 아내와 사업 자금을 모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시세가 올라 지금 내다 팔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은 할머니의 투병 중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아들은 집에 동생들이 없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집문서랑 도장은 찾았는지 자기가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큰아들 내외에게서는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주까지 들먹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몰래 집을 팔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할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유서를 조작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글씨체를 알아내 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마저 알아채고 막내딸과 작은 아들을 데리고 미리 유서를 작성해 놓은 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도 보고 싶지 않으니 큰 아들 부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큰 아들 내외는 악담을 퍼붓고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가 그리웠지만 할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 수시로 심한 복통과 잦은 구토가 발생되었고 암이 전이돼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할머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맘쯤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던 중 스위스에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스위스의 클리닉과 상담을 시작했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간병인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내가 말할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자신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수없이 뜯어말렸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나는 나를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것이 없었어. 작년 내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준 게 전부였지. 하지만 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단다. 이 엄마는 죽는 것만큼은 잘 죽고 싶단다. 자식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고 그중 일부 돈을 스위스 여행 경비로 빼놓았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동행하게 되면 자식들이 자살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할머니는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애미는 니네 아빠 만나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렌단다. 그러니 이런 나를 이해해 주렴. 할머니는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먼저 마지막 애미의 소원을 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너네가 내 자식이었음이 난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처음 너네가 태어났을 때 나를 엄마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찌나 이쁘고 깨끗하던지.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던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두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버팀목이 돼주었던 것은 너네들이었다. 모든 것이 미흡했음에도 엄마라 불러줘서 고맙구나. 너네들이 있어서 참 열심히 살았고 너네들이 있어서 참 잘 살았단다. 큰애야, 타지살이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둘째야, 그때 이혼한 거 엄마가 말리지 않아서 서운했지. 막내야, 생활비 보내주고 돌봐주는 거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자식들아,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우리나라에도 존엄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된 적이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친할아버지 같은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치료도 안 되고 연명치료를 하셨는데 제발 죽여달라고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정신 없었다 일어나서 죽여달라고 외치시고 만 하루 동안 고통에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다른 분은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시며 몸부림을 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독한 약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약 때문에 선망이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자하시던 어머니는 약을 쓰시고 몸부림치시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으로서도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존엄사를 물론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특정한 경우를 잘 판별해서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유일하게 외국인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곳이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명은 당연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그 고통 속에 살아보지 않는다면 함부로 생명을 운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의미하는 존엄사란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이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